2024년 평가 준비 요약 설명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오늘 26번부터 34번 마지막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6번은 수급자 안전관리예요. 이건 현장 면담 관찰 사항이라 기록으로 해 놓을 건 없습니다. 일단 모든 수급자에게 욕창, 낙상, 탈수, 배변, 관절 구축, 치매 예방 이 6가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했는가를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용락, 탈배, 관치 이 6가지 자료가 현장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급자 케어하면서 욕창 관리, 낙상 예방, 탈수나 배변 관리, 관절 구축 예방 활동, 치매 예방 이런 활동들을 요양보호사님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당장 기록으로 준비할 건 아니지만 그 기록물 다음에 현장평가가 금방 도래하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1, 2주 이내로 현장평가가 옵니다. 그러면 용락, 탈배, 관치 6개의 자료를 준비하고 이 자료들을 센터장님들이 숙지하시고 요양보호사님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27번 기능 회복 훈련이에요. 자, 이것도 기록은 아니고 면담 사항인데 면담 사항이지만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이 매일 기능 회복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능 회복 훈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어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이 기능 회복의 훈련에 대한 내용은 27번 자료를 봐보면 기능 회복 훈련은 2가지 분류가 나뉘는데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 그러면 기본 동작 훈련은 체위 변경, 일어나고 앉고 일어서고 서 있고 균형 잡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보행하고 뭐 이러한 사항의 훈련들을 매일 우리가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는 요양보호사님들도 면접을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들이 이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꼭 정말 이거 3점짜리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시로 이건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식사하고 화장실 배설하고 옷 갈아입고 목욕, 몸단장, 요리 훈련이에요. 이러한 훈련들도 매일 우리가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방문요양의 목적이 단순한 그냥 케어가 아니라 수급자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해서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해드리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익히고 있으면 서비스 중에 우리가 막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뭐 요리 준비가 전혀 안 되니까 요리를 해주시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뭐 다듬기가 가능하거나 불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도마에 이렇게 써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기능 하나라도 그분들이 끝까지 그 기능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훈련을 한다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번 사례 관리예요. 기간이 분기별로였는데 너무 이렇게 사례 관리를 어려워하니까 공단에서 이제 반기별 1회로 횟수를 2분의 1로 줄였어요. 다행이죠. 대신에 우리는
점수를 하나만 잘못하면 날아가기도 쉬운 점수예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례관리회의에는 필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가 있어야 되고, 수급자명 선정 사유가 있어야 되고, 회의 내용, 회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참석자 서명이 아니라 참석자 명, 센터장과 요양보호사 한 명만 해도 됩니다. 2인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회의 후에는 30일 이내에 결과에 반영해야 된다. 자,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은데 사실 이 작업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사항들이 많아서 실제로 센터장님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사례회의를 많이 할 거예요. 꼭 사례회의 이전에 어떤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을 평소에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그걸 사례회의로 선정할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급여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상담 내용을 급여로 반영해서 급여 반영할 수 있냐, 또는 고충 처리로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사항인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사례회의로 해서 결과 반영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건 급여 계획을 1년에 보통 한 번 하는데, 사례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한 번 더 급여 계획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쨌든 사례회의 자체는 지금 이 요약 설명 끝나고 그 다음 항목 하나하나 설명할 때 이제 기록에 대해서만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9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저희는 이제 결과 평가를 다 해놨는데, 결과 평가 점수는 그냥 다 만점으로 줬어요. 왜냐면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2023년도 평가 기관들은 결과 평가를 설명만 해주고 일단 다 패스하고 점수는 전체 다 받았는데, 22년도 기관 평가 대상 기관들은 이 결과 평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결과 평가 점수 4점짜리예요. 자, 결과 평가는 이제 우리 상태 관찰 기록지에 대한 내용이 기존 항목에서는 급여 제공 적절성이 있었는데 지금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까 1년에 한 번 급여 결과를 급여 계획에 따른 결과도 평가하지만 상태 관찰 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하는가. 자, 상태관찰 기록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상태관찰 기록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샘플링도 만들어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불만사항이 다른 센터, 그러니까 그 2기관 이상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 센터에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는데 이 센터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상태관찰 기록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상태관찰 기록지만큼 단순한 것도 없는데 그 개념을 잡기까지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상태관찰 기록지에서 1점 감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님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상태관찰 기록지를 대부분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초창기에 제가 다 이렇게 체크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업무 일지를 쓰신 거예요. 오늘 내가 방 청소하고 음식 해드리고 뭐 안마 해드렸다, 목욕 해드렸다, 뭐 이렇게 업무 일지를 써놓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뭐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업무 일지를 쓰시면 인정 못 받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수급자의 상태, 신체 상태, 정서 상태, 인지 상태, 식사 상태, 배변 상태, 이러한 상태를 관찰해서 기록을 하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태 관찰 기록지는 앞으로 계속 센터장님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센터장들은 물론 이제 가고 싶을 때는 갈 수 있지만 업무가 바쁘니까 수급자들 상태를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지사님이 그 모니터링 결과의 상담 내용을 보고 파악하기도 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공해준 상태 관찰 기록지가 그 다음 결과 그 급여 반영이나 욕구 반영에서 좀 이렇게 매칭되기가 연계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상태 관찰 기록지를 평상시에 신체, 식사, 인지, 배변 상태가 필수로 매주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식사가 들어가고 어떤 주는 배변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매주 우리가 신체, 인지, 식사, 배변 상태에 대해서 그 일주일의 상태를 충실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평가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평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30번 노인 인권 보호. 자, 이건 기록으로 특히 원래 좀 강조해서 보는 부분이에요.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는가. 보통 온라인으로 노인 인권 KNOU 어디지? 그 사이트에서 다 6시간짜리 교육 받으시죠. 그리고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도 30분짜리 교육 받고 1시간짜리 교육 받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교육만 하면 안 되고 이 참석자 서명 이것도 온라인으로 그 수료증을 인쇄를 해놨을 때는 참석자 서명도 필요 없어요. 수료증으로 다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노인 인권 지침을 제공하고 설명을 들었는가. 이건 이제 현장평가일 때 어르신 댁에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냥 제공만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호자들에게 또는 수급자에게 설명의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그 인권 보호 또는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다 들어 놓으셨을 텐데 아마 다 출력해서 철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님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을 해 놓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기록으로 판단하는 건 노인 인권 그 교육 들은 걸 다 출력해서 인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신체 청결 상태. 자, 여기는 구강 상태는 혀, 치아, 잇몸, 틀니 다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르신이 현장평가 들어갔을 때 어르신 틀니가 있는 욕실도 보고 혀, 치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상태들을 다 보신다고 보면 돼요. 피부, 두발, 팔다리 각질이 있나 없나, 손팔톱 상태가 깔끔한가 청결한가 이거 다 봅니다. 이거는 이제 관찰 사항이고 서류로 준비할 건 따로 없습니다. 32번 등급 현황은 우리가 이제 4등급 어르신이 5등급이 됐거나 4등급 어르신이 계속 4등급으로 쭉 가면 유지가 되거나 호전이 되죠. 그래서 유지 호전이 85% 이상 되면 점수가 있는데 이건 전산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물로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제일 처음에 경력직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등급 현황에 대한 부분은 센터장님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33번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자, 이건 유선으로 공단에서 직접 보호자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서비스를 잘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고 보호자들에게 소통을 잘 이렇게 해서 이런 유선 평가 점수가 일단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번 마지막이네요. 질 향상 노력이에요. 자, 이건 점수가 좀 낮은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된다 하면 이제 질향상 노력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질향상 노력은 점수 비중이 1점인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이제 기록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그 0.3점, 뭐 0.3점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점수 비중이 좀 낮고 나머지는 또 전산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1점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들여서 취득할 수 있는 점수는 0.6점인데 일단 먼저 해놓고 이것도 시간이 되면 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분도 일단은 잠깐은 접어 두시고, 자, 이렇게 그 요약 설명이 이제 1번부터 34번까지 다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일단 센터장님들이 공단에서 나온 이 평가 매뉴얼 보시고 이제 요약 설명은 한 번씩 다 이렇게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 요약 설명을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거 제가 한 거는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센터장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보고 내가 직접 정리해보지 않으면 이게 절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꼭 그 전체 매뉴얼을 한 번에 1번부터 34번까지 보시고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준비해 가셔야 이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이거 직원회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직원 권익보 어떻게 해야 되지? 질향상 노력? 아니면 뭐 욕구사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단편적인 걸 하면 우리가 점수 C등급이면 C등급, B등급이면 B등급, A등급이면 A등급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 단편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센터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이렇게 카더라 하는 얘기 듣고 하시다 보면 자칫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고 점수는 못 받는 처절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이해하고 썸네일을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썸네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꼭 요약 정리해 보시고 종사자 현황부터 매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표기간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이제 현재부터 만들어가는 게 더 쉽겠죠. 현재부터 만들어가면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에 뭐 1월, 2월, 3월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그 12월, 11월, 10월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